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찌하다가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고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책임자들이 시장을 우롱해 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정말 슬픕니다. 여러분, 이 경제란 것은 국민의 심장과 같고 피와 같은 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것이 왜곡되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요. 신문을 잠깐 살펴볼게요. 집값이 크게 떨어지니 사지 말라. 26번째 대책은 협박과 호소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참 26번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에 보니까 국민을 향하여 협박과 호소한다.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사지 말라고 하고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부동산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집값 급등 이유를 국민들의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탓으로 돌렸다. 사실은 국민의 기대 심리를 올린 것도 정부이고 투기 수요를 불을 지른 것도 정부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현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여기 나왔어요.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데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나왔네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자꾸 상승한다고 기대하지 말라. 이미 고점을 찍었다. 그리고 고점을 능가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면 지금 사면은 큰 손해본다, 이런 얘기죠. 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한국경제 3면에 보니까 부동산 통계에 단독 빌라 다 끼워놓고 공급이 충분하다. 집값 뛴 거 국민 탓이라는 이 정부다. 또 밑에 보니까 5번째 집값 고점 찍었다고 홍남기가 얘기했다. 그런데 집값은 더 오른다. 국민들 심리 지수는 석 달째 오름세다. 그리고 또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사전청약 민영 아파트로까지 확대하고 서울 도심의 공급 물량까지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 무지하기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왜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제가 조금 이따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거 안타까웠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신문에 사면에 보니까 이것도 역시 한국경제입니다. 은성수 가계대출 증가율 3 내지 4%로 억제하고 제2금융권까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밑에 보니까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부동산 교란 세력을 엄벌한다. 참, 내 살다가, 저도 60이 넘어 살다가 이런 건 정말, 이런 기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부동산 집 사지 말라. 방역은요, 집에만 있어라. 그 사이에 이번에 일본 올림픽에서 남자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멋진 선수의 모습이 또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우리 정부가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까? 지금 전부 사람들이 불신하고요. 전부 의심하고 있잖아요. 4.15 총선부터 시작해서 참, 여러분, 왜 어떻게 하다 이 정부가 말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옆에 보니까 9억에 팔리던 집을 17억 주고 사버리네. 왕서방 아파트 쇼핑. 이거 중국인 얘기하는데요. 베이징의 중국인이 부산에 와가지고 집을 하나 사버렸어요. 17억에 샀대요. 이게 9억에 팔리던 건데요. 왜 이렇게 되냐 물으니까 사놓으니까 자꾸 오르더라, 이 한국은. 그래서 샀다. 맞거든요. 사놓으니까 오르면 사람들은 또 사게 돼 있어요. 예, 왕서방은요, 한강 조망 아파트면 묻지마 계약한다. 한강만 보이면 무조건 사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권익위에서 현역 국회의원 4명 부동산 의혹 수사 의뢰. 수사 의뢰하면 뭐합니까? 옆에 보니까 홍남기 국민이 향해 투기를 20번 언급하고 경찰청장은 구속하겠다고 겁박한다. 경찰청장이 이런 거 하는 건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60년 살아도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자, 밑에 보면 전세 난민 속치로 하는데 반성도 대책도 없다.
또 아파트 사전 청약을 확대해서 전문가 조사 모사 생색내기를 한다. 정말 이런 겁니다. 집밥의 퇴장. 여러분, 집밥 이거 얼마나 한때 시장 달궜습니까? 식품 시장의 빅뱅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게 집밥 퇴장,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청바지가 10년 있다 보면 또다시 유행한다. 유행은 10년 단위로 변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것이 원리입니다. 경제의 원리. 스타트업, 호텔, 맛집까지 간편식 전쟁이다. 식품, 대기업 독주가 깨질 것이다. MZ세대 입맛 잡은 푸드 스타트업. 이래서 쭉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세계 여러 학자들이 우리 인류가 남긴 최고의 경제학 교과서는 사마천의 화식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왜 사마천의 화식전이냐 하면은 사마천은요, 인간의 그 기본 심리, 욕구에 기반한 시장 정책이 아니면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시장을 망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먼저 노자와 같은 학자라는 겁니다. 학자들의 얘기는 듣지 말라는 얘기죠. 학자들의 헛소리가 세상을 망친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이렇게 맞지 않은 바는 아니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타당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들의 주장으로 끝납니다. 공허한 메아리로 끝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경제 정책에 난맥상 불을 지른 거, 통일 정책에 난맥상 불을 지른 거, 누가 불 질렀습니까? 그 어설픈 학자놈들이 불을 지른 거예요. 경제 수장들. 그 다음에 통일 외교의 전문가라고 그동안 잘 팔아먹고 배부르게 잘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이 왜 엉터리냐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사마천이 비판하면서 이 책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눈은요,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좋아한다고 하죠. 그리고 입은요, 맛있는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죠. 그리고 몸은요, 편안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고요. 마음은요,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 이러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백성들의 그 완전히 기본적인 욕구고 심리인데, 이러한 것들을 그 강요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얘기해봐. 결국은 바꾸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까막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리로 다스려야 된다. 선자는 인지하라. 순리로 다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익이 되게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잡고 정돈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최하자는 뭐예요? 여지쟁이라. 백성들과 쌈박질하는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백성들과 싸우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이 책을 지을 당시에는 한나라 한 문제 유철이를 얘기했는데, 어느 시대 어느 정부나 보면은 국민과 백성이 싸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얼마나 싸우며, 정치의 그 어떤 제도를 두고 또 얼마나 싸웁니까? 대통령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가겠다고 하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런데 우리 또 건전한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동맹은 미국과, 그리고 종교는 기독교와, 이렇게 굳건한 기둥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마천이 기가 막힌 그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가격이란 것은 말입니다. 하늘로 솟으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질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으로 떨어진 것은 다시 솟아오르는 그러한 변곡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가진 사람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요, 손에 먼지가 먼지 묻은, 손에 그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구슬을 줍듯이, 보물을 줍듯이 이렇게 주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가격이 바닥을 쳤을 때 잘 사두었다가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시기가 지나버렸죠. 가격이 오른 지가 너무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사마천은
그 당시 중국의 모든 그 3,000년의 역사, 경제, 그 문화, 지리 이런 걸 다 관찰해 보니까 언제 변하느냐? 약 5년 주기로 변하더라. 5년이 오르면 5년이 내리고 또 6년이란 그 분석도 있어요. 6년이 오르면 반드시 6년이 또 내리고. 그런데 10년이 되니까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나라 1997, 8년도에 IMF 왔잖아요. 그때 정말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건물들 외국 자본이 다 가져갔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먹거리의 그 씨앗인 씨앗 산업까지도 일본, 미국 다 가져가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영양고추가요. 그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으로 넘어가서 영양고추요, 청양고추요, 청양고추.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10년 있으니까 2008년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는 무너져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선방을 해서 큰 그 아픔은 국민들이 못 느꼈어요. 그러나 그때 세계 경제가 무너져 내렸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그 런던의 정경대학부에 가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시간을 1년을 줬는데 그 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답변을 하기에 뭐 학자들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적인 것을 몇 가지 잘 못 봐서 이렇게 막 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잘 몰라요 여왕이시여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아둔한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것을 사마천은 시변이라고 하는데 딱 두 글자로 얘기해요. 시변입니다. 때시자 변할 변자인데요. 지금 2018년도부터 변곡점이 왔는데 정부가 불을 질러서 또 중국인들이라는 그 이상한 저 족속들에게 문호를 너무 개방해버려서 우리나라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결국은 누가 죽느냐? 우리 국민들만 죽어버립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가 이렇게 그 26번째 대책이라고 하면서 집 사지 말라 내린다 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론을 알고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국민들도 이걸 알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저희 아들, 딸들도 집을 사야 된다고 난리예요. 집 사서 뭐 하게요? 평생 갚아도 빚 다 못 갚습니다. 여러분, 정말 빚을 바겐세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한번 오늘 신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밥 같은 문제도, 우리 집밥, 뭐, 백종원 선생의 뭐, 이래, 먹방 참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방송과 실제는 다릅니다. 그 방송 1분 찍으려고요, 1시간 준비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 생각에도 그렇고, 지혜로운 자만이 정말, 이 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또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발, 국민이 국민이 국가를 조롱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을 우롱하지 않는 정말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